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인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차오 많이 하시죠. 신차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조금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하는 거는 짜오 플러스 인칭 대명사예요. 남자 선생님인 것 같다. 짜오 더이. 그리고 만약에 여자 선생님인 것 같다. 짜오고 이런 식으로 인사해 주셔도 처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또이 땐라 하고 이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수경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또이 땐이랑 땐 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더 많이 남고 조금 쉬운 것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허예요. 허는 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뜻했고요. 지금 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고 나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이 땐라 수경 와 그리고 또일랄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문장 혹은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 남나이가 들어갔어요. 남나이 안 들어가 주셔도 돼요. 남나이는 올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주셔도 되고 또이 다음에 뭐 이렇게 숫자를 마무일람 또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라를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쳐놨는데 이 이유는 보통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올해 저는 35살입니다 해서 이다동사 굉장히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베트남어로는 절대 이다동사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어, 숫자, 또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나이를 얘기할 때는 남나이 또이 마밀람 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니까 학교 및 전공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몇 학년 뭐 대학생이에요 어디 다녀요 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나의 전공은 뭐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또일라 생변 남더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빈칸을 채워놨는데 생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học sinh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생을 얘기를 해요. 베트남어로 대학생을 얘기를 하실 때 꼭 생비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1, 2, 3, 4학년까지 숫자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2, 3은 기수표현 그리고 1, 4는 서술표현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실 2, 3 같은 경우에는 서술표현이 없기 때문에 1이랑 4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1은 뉘엇, 4는 뜨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4학년이에요 라고 하려면 또일라 생비언남 드뜨 이런 식으로. 저희 원래 숫자 4가 몬이었어요. 숫자 1이 못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생비언남 드몬 하지 않아요. 남드뜨로 꼭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다이업 했어요. 정다이업은 정은 학교, 대학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서요. 정다이업 대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스케이 대학교라면 정다이업 이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케이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또일라 생비엔남 트뜨 정다이업 이스케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chuyên ngành 또일라 한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chuyên ngành 은 전공이에요. 전공이라서 뭐 khoa kinh doanh 책에 있는 내용처럼 경영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려면은 여기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 안에 지금 학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없는 것들은 사전에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tôi đang sống ở 했어요. sống 살다죠. 사는 중이다. ing 표현 들어가서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뭐뭐에. 전치사 들어왔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tôi đang sống ở 서울 해주셔도 되고요. 서울이라는 서울시기 때문에 도시라는 단어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tôi đang sống ở thành phố Seoul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자링 또이까 라고 했는데 자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는 곳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가족들과 살고 있어요. 혹은 나는 혼자 살고 있어요를 얘기를 할 때 가족 소개를 약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tôi đang sống ở 서울 với 한 다음에 자링 하면은 나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với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못, 밍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여기서는 văi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가 아니니까. 그래서 tôi đang sống ở 서울 với gia đình 이나 tôi đang sống ở 서울 một mình 끝에다가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가족들과 살 경우에는 gia đình tôi 나의 가족은요 có 있습니다. bốn người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4명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4명, 제 가족은 4명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있다라는 동사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있다라는 거 동사 잊지 마시고 여기다 많이 넣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gia đình tôi là bốn người 많이 해주시거든요.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취미로 가볼게요. 취미라는 단어 일단 서택 있어요. 서택 của tôi là 여기다가 뭐 xem phim 같은 거 넣어주시면 영화 보기입니다. 나의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그리고 키 자잉은 자잉은 한가한이에요. 한가할 때 라고 하는 거죠. 한가할 때 하는 것들 취미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tôi thường 뭐 xem phi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미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제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베이 하실 때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취미에 나온 질문이나 뭐 이렇게 소개를 할 때나 같이 이렇게 조금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볼게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띵 깔기 성격이에요. 띵 깔고 tôi vui vẻ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뭐 유쾌한 성격입니다 라고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